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최근에 GPT 관련된 것들 중에 일반 범용 말고요. 그러니까 뭐 클로버 X, 바드, 뭐 빙, 그다음에 여러분들 쓰는 게 또 뭐가 있죠? 오픈 AI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일단 일반적인 것들이고, 근데 기업들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 내재적인 특허 기술, 여러 가지 보안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GPT가 필요한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그 도입을 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속도 또 이런 것들도 같이 따라와 주려고 하면 기업형 GPT도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됐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가 우리는 기업형 루시아 GPT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심플한 구조만 가지고도 큰 예를 들면 노력이 들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만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GPT 시장이 죽진 않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기업형으로도 우리가 또 하나 매출 요소가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약간 그러니까 오픈형이 아니라 폐쇄형으로 하나가 또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그동안 많이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오던 솔트루스는 이미 업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루시아 GPT를 갖다 잘 앞으로 성장시킨다고 하면 또 한번 주가가 또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 스터디로 잡아봤습니다. 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앞으로 또 전망도 고민이 좀 되실 테니까 그런 내용도 후반부에 좀 같이 이야기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솔트룩스의 핵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다양한 언어 자원, 관련 특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반은 상당히 중요하죠.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챗봇도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웬만한 Q&A 같은 경우 단순한 것들은 대부분 챗봇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요.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 뭐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확대하면서 자리를 잡아서 업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 챗 GPT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범위를 더 확대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 하면서 그다음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두 개를 다 만들어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상당히 시장으로부터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만약에 기존에 업력이나 커리어,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이 회사가 그걸 발표한다고 해서 세간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지금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넘버 원, 투 정도 레벨로 들어가지 않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지금 4분기에 기업형 GPT를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진도 나오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죠. 근데 솔트루스 같은 경우 구체적인 제품들을 이미 어떻습니까?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전체적인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크게 분야가 한 네 가지 분야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AI 분야, 빅데이터 분야, 그랩, 클라우드 이렇게 다 존재한다 생각하면 이걸 다 합쳐놓으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GPT가 다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대부분 활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부여만 시켜주는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이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미 과거에 지금 농협이라든지 한국전력, 현대차 이런 곳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를 갖다가 하는 서비스를 이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좀 더 레벨업해서 좀 더 용이하고 쉽게 그렇게 업력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렇게 시스템을 돌리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용이하구나라는 것들을 기업 자체 스스로 다 이미 파악해냈다는 것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사실 AI 그러면 상당히 뜬구름 잡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회사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라는 것들은 명확하고요. 자, 최근에 발표해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온프레미스 요 녀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솔루션 장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럼 그 AI를 갖다 돌려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서비스 내용들, 인공지능이란 개념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이때쯤 이미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구동을 할 수가 없죠.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건데 최근에 들어서
하드웨어 분야가 상당히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AI는 결국은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것을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루시아 어플라이언스라는 하드웨어 장비가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 그래서 솔루션인 온프레미스하고 루시아 어플라이언스를 겹쳐놓으면 지금 루시아 GPT를 갖다 구동시키는데 기업형 GPT를 구동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효율성을 보이고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될 거다. 중요한 건 그런 거잖아요. 어느 한 기업에서 이걸 세팅할 때 AI는 항상 딥러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꽤 오래 운영하다 보면 자연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쉽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저거 두 개만 딱 세트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연계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를 하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다 만들어 놨다라고 하고 그걸 실증해서 테스트까지 거쳤다 하고 대표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사실 그거 발표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간 거죠. 어디에 포커스가 나온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기업형 GPT, 루시아 이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포커스로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 어플라이언스 부분 이렇게 신경을 하드웨어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도 가장 선발로 만들어냈다는 건 의미가 있다. 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시아 GPT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고 활용하면 독자적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접속이 없어도 내부적인 내용에서는 충분히 기업이 연속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랭귀지 스터디오, 뭐 서치 스터디오, 나레지 스터디오 이렇게 내장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뭐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연결을 하면 뭐 사실은 뭐 그룹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도 존재하고 일단 자연어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상당히 포커스예요. 언어 레벨이 상당히 높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러니까 기업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많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뭐 그런 것들 투자를 받고 앞으로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동사의 매출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고사양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AI 자체가 고사양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쓰던 차가 뭐 자동차로 하면 이런 거죠. 뭐 주행거리 500km 차가 뭐 800km짜리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연산 속도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아주 초창기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뭐 챗봇 나왔을 때 뭐 물어보는 거 제대로 대답이나 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고난이도 언어까지도 소화해내고 수학 연산자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를 들면 성능이 좋은 AI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또 중요한 건 보안을 갖다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기존의 공공기관에서도 상당히 동사의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어디요 루시아를 갖다가 더 붙여놓고 장비를 연결해 놓으면 바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 추가적인 매출도 더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I가 처음에 바람이 불었을 때 올라오던 우리 주가의 모습은 우리 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후로 조금 소강 상태가 다 루시아 GPT 이야기 나오고 기업형 GPT 사실 최근에 삼성 SDS도 마찬가지지만 기업형 GPT 이 부분 이야기 나오면서 상당히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그런 모멘텀들이 있어야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나 더 업사이드로 볼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논의가 많지만 일단 주가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가격으로 보면 주가로 보면 바로 이 35,000원 이 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보다 일봉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는 이 구간이 분명히 한 번 정도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실증 매출이 나타난 건 아니고 약간 우리가 AI 그러면 또 그런 거 관련된 발표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좀 쏠려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의 모양으로 본다고 그러면 적정하게 한 번 정도는 눌림이 들어와 주는 게 맞는데 여기 지금 122동평균선하고 62동평균선 이격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갈 힘이 크겠어요? 한번 놀러 와서 60일과 22등평균 만나면서 다시 끌고 올라가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고 에너지 충전 시간으로도 그렇다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들은 60일과 22등평균선 만난 후에 다시 한번 점프업하는 모습이라서 제가 보는 지금 추정 가격은 35,000원 정도가 60일과 22등평균선이 만나는 가격대일 거예요. 자, 그 분석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매수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주가가. 그죠? 그러면서 모멘텀을 갖고 우상승하든가 아니면 내려가든가 할 텐데 그때 상황을 좀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는 게 맞죠, 그건 가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달리는 거 올라타지 마시고요.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지점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다. 제가 항상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일봉은 그거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차하는 이 자리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교차하는 자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봉은 더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나왔을 때 그 아랫단에서 잡아주는 연습들을 해주셔라.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날 겁니다. 왜냐면 레벨업 한번 하고 나면 다음번에 나타나서 좋은 종목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아요. 여기 이 모양처럼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자, 상승하고 자금 눌리고 그러나 121 이평을 회동하지 않고 그 윗단에서 놀고 있으면서 상승 여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분명한 건 매출 부분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두 개 다 어떻게 돼요? 세팅을 맡은 거잖아요. 일단 뭐만 하면 돼요. 일단은 기존에 갔다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차이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분명히 좋은 매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기술적으로도 보면 무너진 자리하고 올라간 자리 생각해 보면 이렇죠. 여기도 올라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절반 정도 토해냈으면 바로 이 턱이죠. 여기도 여기 통과하고 났으면 바로 여기가 턱이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일과 21 이평이 만나는 그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공략 포인트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지. 그 자리가 또 매수 자리는 아닌 거죠. 그 자리가 도달됐을 때 반드시 뭐를 파악하게 됩니까? 당시에 매크로 지표 첫 번째, 두 번째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이 있는지 없는지 포워드 가이던스가 좋은지 나쁜지 확인해 본 다음에 공략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공략할 타임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저 윗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확실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AI 관련돼서 나와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갖고 한 겁니까? 자, 신제품 발표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것들이 어떻게 매출로 되는지 또 수주가 나왔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리포트나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걸 보고서 판단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60일과 22동평균선 만나는 자리에서 일봉은 그 아랫단에 위치할 때 공략을 하는 연구를 해보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좋은 종목이라고 달려서 올라타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파형도 크게 두 번 터졌기 때문에 세 번째 파형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증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